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3월 5일. 자, 오늘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 의회 연설이 있었죠.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상황을 일거에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그것 한 방, 큰 것 한 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르고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다른 또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우리 힘으로 이제 대통령을 이제 직무 복귀시키고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이끌어내야 되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스카이데일리 99. 그건 제가 봐도요, 완전히 아직 가짜 뉴스다, 거짓말이다라고 하기엔 좀 이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트럼프가 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협상의 달인이다라고 합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기술, 전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대를 다루는 재주라든가 협상의 기술 이런 것은 그야말로 퍼펙트할 겁니다. 가장 높은 고차원의 고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만일에 스카이데일리 99라든가 시진핑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이슈를 쥐고 있다 그러면 그걸 협상 카드로 쓸지 모른다, 사용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사실 있었죠. 그 전부터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언급이 조금 있었지만 부정선거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측근들 중에는 이야기를 다소 했지만 본인의 입에서는 어쨌거나 그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속셈이 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 가볍고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근자가 2000년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 중에 가장 고단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을 일러서 그냥 미치광이다, 뭐 럭비공 스타일이다, 뭐 온갖 어떤 엄담, 뭐 패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험담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야말로 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마가가 맞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말이죠. 미국을 다시 이제 위대하게라는 그 슬로건 아래 미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정치인의 미국인을 위한 헌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그런 애국자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트럼프의 존재가 과연 타국에 동맹국에 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초강수를 지금 꺼내들었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항복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히토류 그 관련 이야기 아시죠? 거의 뭐 천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걸 갖고 지금 딜을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러우 전쟁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젤렌스키가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럽도 저 큰 소리 뻥뻥 쳐도요, 미국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유럽이 그동안 미국의 우산 밑에서 군사비 지출을 거의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군사력이 앞선다니까요. 우리가 5위예요,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우리라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강대국들이 군사력 지출을 많이 안 했던 거죠. 왜? 미국 믿고 안 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덕을 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국방비에 투자하고 안보 쪽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할애했더라면 우리가 결코 5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위권 정도 하겠죠. 10위권. 그걸 보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은 겁니다. 나토 그러지만 미국 혼자서 이끌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래서 트럼프를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전 당연하다고 봐요. 미국이 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존재이긴 해도 과거처럼 뭐 세계 총 GDP의 50%를 뭐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많이 이제 줄어가지고 4분의 1 수준이 되었다고요. 4분의 1. 그러니까 미국도 버거운 겁니다. 자기 살 길 찾는 거고, 도무지 이제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이제 미국도 이제 발 뺄 수밖에 없다. 그걸 미국 국민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압도적으로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고,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을 했죠. 부정선거 이슈가 이번에는 터지지 않더라고요. 막았다라고 봐야죠.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초창기에 약간 있었지만 본 게임에서는 그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겁을 내고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중앙선관위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기술, 뭐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난리 났더군요. 지금 노태하기가 완전 백기투항을 하던데요. 외부의 통제를 받겠다라고까지 선언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터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부정선거 이슈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선관위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고요.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이슈는 사실상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채권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국가기관에서 미국의 국가기관에서 서서히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가 선고를 지금 서두르고 있다라는 정황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잖아요. 늦어도 다음 주. 이건 뭐 거의 대세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5일, 6일로 늦출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어떻게 늦출 수 있습니까? 저들이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말을 안 들어요. 요구를 해도 그냥 묵살을 시켜버린다니까. 기각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자, 이런 속에서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하기 위해서요. 가장 큰 뉴스는 어쨌거나 트럼프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탄핵 관련, 윤 대통령 탄핵 이제 심판 관련이죠. 이제 헤드라인을 한번 봐야 됩니다. 헤드라인 정도는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에 기반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언론사 헤드라인을 다 무시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희망회로입니다. 희망고문. 사실 저도 희망회로 엄청나게 돌렸습니다. 영상 100개 올리면 90개 이상이 희망회로입니다, 사실은. 근데 가끔씩 제가 까칠한 이야기 하는 그게 사실은 현실적 이야기를 조금 했던 거죠. 그것도 100%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우파 혹은 애국 보수 자유 우파에 힘이 실리는 쪽으로 논평을 했으면 했지, 그걸 뭐 부정하거나 거기에 뭐 초를 치는 그런 방송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희망회로 돌리는 것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영상도 가끔 제가 송출을 하죠. 그래서 다른 유튜브하고 다르다라고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상을 올리면요.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지 마세요. 이런 그 댓글도 많아요. 그 밑에. 그러니까 골고루 이제 재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배려한다, 고려한다 이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 어떤 운동가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저널리스트는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줄청해대면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건 그냥 운동가의 입장이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될수록 한 가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죠. 사실은 한 90 몇 프로 정도는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나머지 작은 어떤 비율로 다른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본 그런 영상도 몇 개 나갔을 겁니다. 조금 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연합뉴스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속보 형식으로 나온 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자국이 손해보는 동맹으로 한국 특정 관세 방위비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거론했는데 좋은 이야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애국 우파 자유 보수에게 유리한 이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부담이 오는 이야기를 일단 끄집어냈죠. 관세 이야기도 하면서 말이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트럼프가 지금 팩트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은 FTA가 지금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뭔가 벼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그거 다 들어봤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차 안에서 그걸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봤습니다. 자, 트럼프 한국 군사 도움 받고도 미국의 4배 높은 관세 매우 불공정하다. 저거는 진짜 완전히 뭔가 현실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트럼프 한일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원하고 있어. 수조 달러 투자. 저기서는 한국이 어쩌면 또 다른 어떤 노다지를 켤 수도 있겠더라고요. 잘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를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대통령 복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고요. 대통령보다도 뭐 한덕수 총리가 먼저 복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미국 전문가거든요. 소위 말해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슈퍼파워 중에 한 명이 바로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빨리 탄핵 기각 혹은 각하시켜서 총리를 빨리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해 대통령까지도 직무 복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이 지금 어마어마한 국익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트럼프 관세 정책 강행 의지 재확인, 글로벌 무역 전쟁 선전포고. 자, 미중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죠. 과연 누가 기세 싸움에서 이제 꺾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트럼프 오해 바로잡을 정상도 없다. 주한 미군까지 건드나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 빨리 복귀해야 되고요. 한덕수 총리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발언에 정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설명할 것, 저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걸 하자면 한덕수 총리가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개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그야말로 역적질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하나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권력 노름에 지금 취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망조 들게 하고 있다. 자, 협상 준비대 젤렌스키 백기 투항, 트럼프와 다시 테이블에 앉나. 제가 다른 외신도 쭉 살펴봤지만 젤렌스키가 거의 백기 투항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믿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거기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엉터리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흉내도 못 내요,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나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나토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투자한 거기에 들어간 군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그걸 영국이나 이런 어떤 강대국들이 그 밑에서 이제 이익을 챙겼던 거죠. 국방비에 그만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복지라든가 뭐 다른 어떤 경제 쪽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자, 미국이 더 이상 트럼프가 이제 그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처럼 되어 있죠.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국익 하나가 가장 우뚝한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트럼프고요. 자, 협상 준비대 젤렌스키 백기 투항. 자, 그 밑에요. 선관위 채용 비리, 징계 절차 착수, 채용된 당사자도 직무 배제한다. 선관위 지금 백기 투항 시켜야 됩니다. 지금 백기 투항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 꼼수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이죠. 때려야 됩니다. 완전히 쇠도 달궈졌을 때 때려야 이제 그게 뭔가 나오잖아요. 자, 선관위가 이처럼 궁지에 몰린 이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로는 아무리 때려도 저기 꼼짝 안 해요. 그 카르텔이 너무도 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보니까요,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뭐 SBS 전부 다 까더라고 이걸 갖고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때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히 노태하기가 나와서 지금 난리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부 통제를 받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그걸 외부 통제하려고 하면요, 헌법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선관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선관위를 없애려고 하면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선관위를 없앨 경우에 과거에 그들의 그 범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쫙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요. 자, 이재명, 체포안 가결, 당 일부가 검과 짠 짓이다라고 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와 때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말이 다르고 저때 말이 다르고 이곳 말이 다르고 저곳 말이 다르고 이런 것들 말이죠. 아무튼 이재명은 시간 끌기 그리고 조기 대선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재명이가 민주당 전체를 다 장악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한 20, 30%는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비명계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일어서고 있죠. 자, 그 밑에 한동훈 이번엔 선수 교체 아닌 시대 교체 개헌 반드시 해야. 한동훈 난리 났더라고요. 요즘 완전히 지금 현재 가장 열심히 대선 노름하고 있는 게 이재명하고 한동훈 두 사람이더군요. 저쪽은 이재명, 이쪽은 한동훈입니다. 이재명을 막는 것이 진정한 계엄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동훈이 지금 뭐 특유의 그 워딩이 막 터지던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으로 불리던, 뭐 보수도 아닙니다만 지금 보면 조중동이 지금 한동훈을 띄우고 있더라고요. 원래 한동훈을 버렸거든요. 한동훈을 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워낙 지지율도 낮고 해가지고,
탄핵 이후 한동훈은 이제 존재감이 죽었었는데 왜 한동훈으로 다시 왔는가 하면은 명태균 때문에 그래요. 명태균 이슈에 지금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다 물려버렸어요. 이거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조중동 입장에서는 김문수는 그들 입맛이 안 맞아요. 김문수는 도저히 그들과 합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부터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역사관이 조중동하고 또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다가 유승민으로 가자니 유승민이 요즘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지율도 낮고 인기도 없고 그나마 한동훈이 그래도 과거에 한번 잘 나갔을 때는 이재명에게 이긴 적도 있잖아요. 1대1 대결에서 두세 번 정도 이긴 적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저력을 저들이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선중앙동아, TV조선 채널A, JTBC 한동훈 이야기 난리 났습니다. 한동훈 이야기. 그리고 한동훈이 또 개헌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갑자기 개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조중동의 입맛에 딱 맞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조중동은 아마 TV조선 채널A, JTBC까지 합쳐서 말이죠. 한동훈 띄우기에만 나갈 겁니다. 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급변하는 전국 상황이 이제 지각 변동을 지금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걸 모두 잠재우자면은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빨리 탄핵 기각 혹은 각하되어서 직무 복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엄청난 사태를 대한민국이 국익을 위해서 수습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일단 오늘 중요한 뉴스가 뭐 많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걸고 갔고요. 이걸 갖고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뒤에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슈를 갖고 길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일단 놔두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이제 위기죠.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무튼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슈는 일단 숨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전략상 그것을 언급을 안 했다. 그리고 어쩌면 시진핑을 때려잡는데 그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네요. 요즘 우파 유튜버들 중에 트럼프 욕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더군요.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국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런 논리로 보면 일본도 욕할 필요 없고 뭐 다른 나라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을 기르는 게 최고입니다. 자강이 최고라니까요. 자강 불식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